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시세 분석 서울 지역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벌써부터 시작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10년 만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짧은 기간 내 연속된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죠. 8월달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2011년 이후에 처음 있던 일이죠. 자, 부동산 시장은 연속된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연속해서 올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우상향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중요한 연속된 금리 변화가 11월 25일 목요일날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인 긴축의 시대를 알려왔는데 과연 부동산 시장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매주 주말에 소개해드리는 이 시세 분석은요, 서울 지역을 대표하는 10개 단지를 분석해드립니다. 강남 지역의 6개 단지, 그리고 강북 지역의 4개 단지를 이제 분석을 해드릴게요. 원래는 경기도 지역하고 서울 지역 같이 묶여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려 드렸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지역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외곽 지역부터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경기 인천 지역 합쳐서 좀 넓은 범위로 좀 다양한 단지를 골라서 지역별 변화를 알아볼 수 있도록 따로 영상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세 변화와 경기도 지역 시세 변화 각각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파트 단지 반포자이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36억 6천까지 올라갔던 반포자이 전용 84제곱미터 타입은요 1363세대로 구성되어 있죠. 지난주에 최저 급매물이 34억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시세를 분석해 드릴 때는요 중층 이상 기준으로 가장 최저가 매물만 비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해드리는 시세가 실제 여러분들이 주택을 사러 그 공인중개업소에 가시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대단지는요 층이나 향이나 동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저 급매물만 확인한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34억 했던 반포자이 아파트 이번 주에는 32억의 급매물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 너무 싸다 보니까 약간 조건이 있는 매물일 가능성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단지는요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아파트입니다. 올해 22억 5천까지 거래됐던 전용 59제곱미터 26평 아파트는요 782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21억 5천의 최저 급매물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21억 5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교육 중심지 도곡 레슬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3000세대로 구성된 이 아파트 33평이 806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도곡레슬 아파트는 지난주에 32억의 최저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실거래가, 최고 실거래가하고 일치해요. 지금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이렇죠. 가장 높은 최고 실거래가의 최저 급매물가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나는 실거래가보다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팔 의지가 없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이번 주에도 이 32억에서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6,864대의 세대의 파크류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32평이 무려 2,282세대나 되죠. 자, 올해 최고 실거래가는 25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2018년 최고 실거래가 대비 9억 1천만 원 정도가 올랐네요. 자, 파크류는 지난주에 24억의 최저 급매물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24억에서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올림픽 선수 기저촌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5540세대의 대단지죠. 자, 여기 34평이 무려 2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자, 이 34평 올해 최고 실거래가가 24억 7천만 원이죠. 자, 지난주에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23억 5천짜리 매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봤더니 변화는 없었어요. 자, 강남권에서 마지막으로 음마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음마아파트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있다 보니까 거래가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아서 과거처럼 이런 부동산 시장의 악재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기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2021년 최고 실거래가는 27억 8천만 원입니다. 지금 최저 호가는 지난주에 분석했을 때 28억이었거든요. 최고 실거래가보다 더 오히려 높게 책정되어 있었죠.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이게 되면 매도자가 거래 가능한 매물 자체가 적은 걸 알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높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많은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 있지만
여전히 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는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음마아파트 이번 주에 27억 6천짜리 급매물이 나왔어요. 3층이긴 한데 저희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1층과 탑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동등하다고 보는데 27억 6천만 원짜리 매물 4천만 원 정도 하락한 모습,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이 나왔다는 부분 오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강북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4개 단지 분석해드리죠. 신축 아파트하고 재건축 기대감,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 고루고루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동대문 레미안 위브 아파트 살펴볼게요. 자, 이 답심리역 인근에 위치한 2652세대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34평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올해 15억 5천까지 실거래 찍었거든요. 지난주 호가에서는 15억 정도의 이제 호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일단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강북권 두 번째 단지 DMC 파크부자이에요. 1단지입니다. 2407세대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요 2021년 최고 실거래가가 무려 15억 4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호가는 14억 5천만 원이었고요. 이번 주 호가는 14억 2천만 원으로 3천만 원 정도 조정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2020년 30대 영끌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노원구 지역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중계그린 아파트, 자, 무려 3,481세대의 대규모 복도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를 하죠. 자, 이 아파트 단지가 올해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까지 5억 6천원 아파트 올해 7억 2천만 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저희는 21평 아파트를 체크해 드리는데 지난주에 6억 9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7억 2천에서 다소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번 주에 봤더니 6억 7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추가 하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재건축 아파트 기대감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제가 풀려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일단 이런 초기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무조건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어렵게 설계가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초기 재건축 단지에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크다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재건축 아파트의 규제가 풀 때는요, 집값이 완전히 폭락을 했을 때 풀어줘요. 자, 마지막으로 성산시형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고 여기는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한 지역입니다. 자, 20평 아파트 133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난주에 11억 3천의 최저호가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2021년 최고 실거래가보다 더 높게 체크가 되어 있었어요. 이번 주에도 일단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10개 아파트 단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 자이 아파트가 전주 대비 2억 정도 호가가 하락을 했고요.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는 전주 대비 변동사항 없었습니다. 도곡 렉스 파크리오 모두 다 변동사항 없었고요. 올림픽 선수 기자촌 역시도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음마아파트는 전주 대비 4천만 원 정도 하락한 3층 매물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레미안 위브 아파트는요 지난주에 15억에서 변동사항이 없었고요. DMC 파크부자이가 3천만 원 하락을 했으며 중계그린 아파트가 2천만 원 정도 호가가 하락했습니다. 성산시형 아파트는 변동사항은 없었어요. 자, 보시면은 10개 단지 중에서 4개 단지가 호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호가가 올라간 단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죠. 연속된 금리 인상에서는 이제 집값이 고점을 형성할 것이고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물론 저희가 올려드린 아파트 단지는요 거래도 많고 매물수도 많기 때문에 이런 급매물을 쉽게 볼 수 있는 단지들입니다. 아마 중소규모 단지까지는 변화가 아직까지 나타나진 않았을 거예요. 자, 어쨌든 아직 기존금리 추가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전이에요. 아직 대출금리나 예금금리가 전체적인 금융권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가가 하락하는 단지들이 꽤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왜 호가가 하락할 것인가? 결국에는 거래량이 워낙 크게 감소하다 보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 집주인이 반드시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세법 때문에. 그런 매물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호가를 낮으면서 매수자를 찾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그냥 거래량 감소했다는 금매 중심의 호가 하락입니다. 이걸 하락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냥 좀 조정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로 5천, 1억씩 이렇게 팍팍팍 떨어지는 거 보시려면은요.
전세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면은 매도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매도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 돈을 처분하고 현금을 보유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금금리 2% 내외 수준은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기준금리가 1.5%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현재 기준금리가 1.5%에서 1.75%까지 내년에 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하락보다는요. 내년 말 정도 되어야 이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좀 체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변화의 과정이 이제 막 시작됐다 이거죠. 자, 한국 부동산 통계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이 0.13에서 0.11로 상승률이 둔화가 됐습니다. 경기 지역은 0.24에서 0.21, 인천 지역은 0.29에서 0.25로 8월 금리 인상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변화는 없어요. 일단은 전세 시장이 지금 약간 한산하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는데 진짜 전세 가격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수요 감소도 중요하지만 매물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세 가격의 변화는 내년 1월 이후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 변동세는요. 제가 볼 때는 12월 중에 좀 보합 수준 상승률이 제로 수준까지 가는 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상승률이 둔화되고 호가가 하락하는 단지들이 꽤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갈수록 전체적인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 입주 물량 증가는 늘 충격적인 결과를 만들었거든요. 서울 지역이 내년에 입주 물량이 부족한 건 맞지만 내후년에 다시 크게 늘어나고요. 경기도 지역 내년 입주 물량 적지 않습니다. 입주 물량 주변으로 한번 유심 있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보시면요. 역전선언의 형성 과정과 그리고 주의할 점, 기회를 잡을 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